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티비 뉴욕지사 신임 이사회가 출범했습니다. 신임 구성원들은 뉴욕지사를 세계 선교 사역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발표한 2024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2,250만 부 이상의 성경 전서를 보급했습니다.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낮은 곳으로란 주제로 위러브 박은총 대표 초청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학교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를 주제로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부지법에 시위대가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가담자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구속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한 이들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습니다. 창문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한편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법원 청사에 침입해 내부 집기를 망가뜨렸습니다. 안갚음이라도 하려는 듯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바리케이드 빼버려! 바리케이드 빼버려! 당시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였던 윤모 씨는 난동에 앞장섰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63명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겪은 법 취지에 대한 신뢰 훼손과 이에 따른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시위대원 63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들을 포함해 서부지법 사태로 기소된 128명에 대한 1심 재판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육입니다. 구티비 뉴욕지사 신임 이사회가 출범했습니다. 신임 구성원들은 뉴욕지사를 세계 선교 사역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교 PD입니다. 구티비 뉴욕지사가 지난 7월 29일 뉴욕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 베히남 홀에서 신임 이사회 출범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전 본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베히남 구티비 뉴욕지사 이사장, 한은경 뉴욕지사 대표 등 임직원과 뉴욕 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만호 전임 이사장은 이날 설교에서 새로운 이사진들이 구티비 뉴욕 방송을 통해 복음의 희소식을 활발하게 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의 희소식을 이 뉴욕 방송과 함께 열심히 증거해 주시고 김명전 본사 대표이사는 신임 이사진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구티비 뉴욕지사가 세계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습니다. 구티비 뉴욕 방송이 큰 거목으로 자라서 세계 선교 사역의 중심을 이룰 때 여러분은 그 나무 아래서 그 그늘 아래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실 겁니다. 이에 베히남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티비의 좋은 컨텐츠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뿐 아니라 이건 뉴욕, 대미국의 그 뉴욕에서 만드는 이 방송은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행사 사회를 맡은 한은경 뉴욕지사 대표는 한국 기독교 방송 시청률 1위인 구티비를 소개하며 구티비 뉴욕지사가 앞으로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명전 본사 대표이사는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미 동북부 회장 김태수 목사가 주최한 오찬 모임에 참석해 한국 구티비의 위상을 소개하고 미주 지역 선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4일 발표한 2024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2,250만 부 이상의 성경 전서를 보급했습니다. 신약, 단편 성서와 어린이를 위한 성서를 포함하면 총 1억 5천만 부가 넘습니다. 특히 중남미에 위치한 브라질이 가장 많은 성서가 배포된 지역으로 전년 대비 10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해 성경 배포 상위 10개 언어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영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총무 더크 게버스는 우리의 사명은 모든 이들이 자신의 언어와 자기가 선호하는 형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성경을 보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배 공동체 그레이스업이 호산나 교회에서 낮은 곳으로란 주제로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레이스업은 부산의 젊은 사역자들과 영상 전문가들이 모여 각 교회 리더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예배를 기획하는 공동체입니다. 100여 명이 모인 이번 첫 집회에선 위러브 박은총 대표가 강사로 나서 찬양 사역자로 살아오며 받은 은혜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박 대표는 그동안 남들이 가지 않는 낮은 곳으로 가길 선택했다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과 방향에 맞는 순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조그마한 도움이 저의 삶을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고, 이것들 가운데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를, 저의 삶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의 삶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배기획공동체 그레이스업은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찬양사역자와 선교사 초청 집회를 개최하며 부산 지역 예배 문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를 주제로 각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미취학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초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연달아 열렸습니다. 중등부 학예 수련회는 오는 8일부터 영산 수련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초한 이번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영혼의 양식으로서의 말씀, 죄를 비추는 거울로서의 말씀, 영적 무기로서의 말씀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습니다. 교회학교 교장 이성준 목사는 말씀과 기도, 공동체 훈련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주대광교회가 창립 46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을 되새겼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세 가지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유방기 목사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천국 열쇠와 신령한 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강교회가 그 이름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들 그분들이 쌓아올린 벽돌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가는 교회로 날마다 확장되어지길 바랍니다. 설교 후에는 온 성도들이 합심 기도를 통해 지나온 46년을 되돌아보며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대광교회는 창립 이래 지역사회를 향한 저소득층 구제사역과 지역 어르신 돌봄, 재활원 봉사 등 다양한 실천적 사역을 이어오며 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안경원 매출이 한 주 새 57% 뛰었고 패션과 의류, 외식 업종도 20%대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지급이 시작된 소비 쿠폰은 사업 개시 11일째인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인 약 4,555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소비 쿠폰 규모는 8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하루 동안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물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3.9%가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평가하는 비율은 5주 연속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등의 논란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2주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시도청에 신설키로 했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엔 전국 산재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계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우리 군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접경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4일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거 대상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기로 2-3일 안에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또 병역 의무 등으로 장기간 수련을 중단한 후에도 나중에 다시 같은 자리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병원마다 전공의 1명을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수억 원이라며 전공의가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수련을 이어가도록 육아와 병역 휴직 등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3년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5만 2천여 건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2,551명이 숨지고 194만 명이 다쳤습니다. 연구원은 이에 따른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54조 595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같은 해 국내 총생산 GDP의 2.25%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비중은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2019년 기준 1.63%, 영국은 2023년 기준 0.98%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미국 무대 첫 4안타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정우는 4일 뉴욕 매츠와의 원정 경기에 7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4안타에 볼넷 하나, 득점 2, 도루 1개를 기록했습니다. 빅리그 데뷔 후 첫 한 경기에 4안타를 기록했고 이날 경기로 시즌 타율은 2할 5푼 8리로 올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공격 무인기 기술을 이전받은 데 이어 곧 자국 내 공장에서 드론을 생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인 안드리 예르마크는 1일 러시아와 북한 밀착과 관련해 일본 측과 화상회의를 했다면서 러시아가 평양에 샤헤드 136형 자폭 드론 기술을 이전하고 북한 내 드론 생산 시설을 구축해 미사일 개발까지 협력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에 밝혔습니다. 한국인이 비자 문제로 미국 이민당국에 또 억류됐습니다. 김기리 신부의 딸 고연수 씨는 지난달 31일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기의 연기를 허가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 의해 기습적으로 체포됐습니다. 종교비자 청원이 지난 3월 철회되면서 고 씨의 체류 신분이 종료됐다는 게 이민세관 단속국이 밝힌 이유입니다. 앞서 지난달에 한국 방문 후 미국으로 돌아가던 미 영주권 소지자 김태응 씨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개월간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는 통계를 발표한 노동부 국장을 경질하자 통계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이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전문가 예상치를 밑도는 7만 3천 명이라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노동통계국장을 해고했습니다. 이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 때문에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대 5년간 자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사업가 자격 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현재의 6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장을 확보하고 500만 엔 이상의 자본금 또는 2인 이상의 상근 직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사업가에게 체류 자격이 부여되지만 논의 중인 방안이 적용되면 자본금을 3천만 엔 이상 갖춘 동시에 1인 이상 상근 직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웨일즈 성공회에서 영국 최초의 여성 동성애자 대주교가 탄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체리 반 몬모스 주교가 웨일스 교회 대주교로 선출됐습니다. 반 대주교는 2020년 웨일스 교회의 몬모스 주교로 선임된 직후 30년간 관계를 지속해온 동반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교단 안팎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 대주교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동성결혼과 관련해 교회에서 동성결혼은 불가피하다, 시간 문제일 뿐이라 답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리기로 한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일정이 8월 3일부터 8일로 확정됐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간 3일 이탈리아 로마 토르 베르가타에서 2025 젊은이의 희년을 마무리하는 파견 미사를 주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 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을 성찰하고 사회 문제를 토의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대만 남부 지역에 폭우가 이어져 4명이 숨지고 74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내 108개 관측소의 하루 누적 강우량은 200mm를 넘었고 이번 폭우로 4명이 숨지고 3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남부 가오슝시에서 역대 최다인 3,1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지자체 7개 지역에서 5,859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6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5도, 광주 34도, 부산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원 내 난동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법정 질서를 무시한 것은 공동체 전체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인데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만이 폭력과 무질서로 표출되는 것을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는 법 대신 힘이 지배하는 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